코너링은 보통 2개 정도 점을 갖다 놓고 팔자로 코너링하는, 팔자로 계속 원을 그리는 형태로 연습하는 게 가장 처음엔 쉽습니다. 기초가 한 4단계 돼요. 처음 단계는 발을 수평으로 유지한 상태로 코너링을 도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발이 앞으로 가게. 보통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왼발잡이 왼발이 앞에 가요. 저는 오른발잡이여서 오른발로 해서 쭉 한 바퀴 도는 거 보여줄게요. 발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쭉 돌고 평지에서 페달링, 발 수평 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발 수평을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고개를 돌려서 가고자 하는 곳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 거니까 왼쪽으로 보고 이렇게 도는 거죠. 처음에는 수평 유지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가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시야를 확보하는 그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수평을 코너 내내 유지해야 돼요? 네. 처음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가능하면 좁게 돌려고 연습하는 거죠. 제 시선 바닥 보지 말고 내가 코너 보는, 나가는 방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오른쪽도 좀 타이트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발이 자꾸 내려가거든, 오른쪽 내려갈 때. 수평이 안 되고 이쪽 턴을 할 때 자꾸 발이 내려가. 그러니까 자꾸 턴이 멀어지는 거거든요. 좋아졌어. 그러니까 지금 배운 1단계로 발을 그냥 수평으로 놓은 상태로 코너링 하는 게 의외로 라이딩에 가장 많이 써요. 일반적인 코너링 작거든요. 그냥 살짝 돌면 되니까. 내가 균형을 잃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발의 형태를 한 상태로 코너링이 들어가는, 그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너링이고, 이젠 코너링이 약간 세지고 다운힐처럼 스피드가 좀 빨랐을 때, 그럴 때는 이제는 수평을 유지하는데 발을 바꿔요. 발을 바꾸면서도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계속. 근데 발을 바꾸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게 오른발이고 왼발이다 이렇게 두면 이쪽이 열려 있죠. 내가 열려있는 쪽으로 턴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 왼쪽 코너, 왼발이 앞으로 가면 오른쪽 코너예요. 그래서 내가 열려있는 쪽으로 코너링이 잘 되게 돼요, 항상.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 몸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럼 내가 시선이 쉽게 가.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돌리니까 몸은 이렇게 가는데 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코너가 크지 않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는데, 코너가 좀 커지면 이게 회전을 할 때 회전 각이 커져 버리죠, 이게. 그래서 연습할 때 이때부터는 이제 발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왼발 앞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발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몸이 어느 쪽으로 오픈되는지를 신경 쓰면 돼요. 내가 이쪽 오픈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쪽이 오픈됐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픈된 쪽으로 돌면 내가 체중 이동하기도 편하고 시선도 쉽게 돌아가요. 내가 몸이 돌아가고 시선이 쉽게 돌아가면 그만큼 코너 각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발을 신경 쓰면 되게 헷갈려요. 내가 오른발인가 왼발인가 그러면서 코너링 하다 그것 때문에 중심을 잃어. 그래서 아, 내가 일로 들어가지 이쪽으로 오픈, 이쪽 보니까 이쪽으로 오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면 훨씬 더 좀 쉽게 파악이 돼요.
잘하고 있어요. 잘 돌았어. 이 코너링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발을 움직이고 내가 이쪽이 오픈돼 있잖아요. 오픈된 쪽으로 무릎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이게 뒤로 가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뒤로 있는 발이 이쪽으로 오픈해 주는 거죠. 내가 몸이 돌아가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뒤에 있는 발 무릎이 같이 돌아가 주는. 그러면 내가 몸이 더 돌아가요. 처음에 이걸 발을 수평으로 한 상태에서 오픈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발을 수평으로 하면 공간이 별로 없거든, 내가.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앞에 있는 발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정면으로 보면 천천히 하면 이 발이 내려가면서 이쪽 발이, 이쪽 무릎이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어려우면 이쪽 발을 내리는 거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고 가다가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제일 처음 가르쳐줘. 이거는 가장 마지막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주면 사람들이 발을 내리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발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앞에 가 있는 수평으로 간 페달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가 작으면 이렇게만 가요. 코너가 크면 다 내려가고. 그래서 이걸로 각을 조절하죠. 아, 진짜요? 네. 그냥 내리고 그냥 이게 아니라, 이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면서 이쪽 무릎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져야 내가 이쪽이 오픈돼 있구나가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발만 움직여서 내가 상체가 오픈하기 쉬운 방향만 틀어준 거고,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내리고 무릎을 눕혀서 이거를 여는 거죠. 각이 작을 때는 발을 앞뒤로 좌우로 움직일 필요도 없어. 그냥 스pik만 하면 이렇게 다 가요. 근데 각이 커지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심화되면 이게 내리는 거죠. 이게 내리고 내리고. 근데 처음부터 이걸 가리키면 뭐 코너는 뭐 이런 코너인데 이러고 있으면 거긴 페달링을 해야지. 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이 오른쪽 코너링이 잘 안 돼. 네. 왼쪽이 약해서 그래요. 잘 버텨야 되거든. 근데 왼쪽이 약하니까 이거 못 버티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니까 얘가 가끔 흔들리는 거죠. 잘한다. 이 다음에는 속도를 높이려면, 그리고 약간 내리막 경사가 되면 내가 체중을 이제는 이동을 해줘야 돼요. 코너링 할 때는 체중을 다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 다운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업, 다운이 이제는 초보자한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해 두절 안 되고 몸도 안 따라오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아까 마지막 단계, 발을 내리는 방향 단계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다운하는 거. 쭉 가다가 잡고 가다가 자세를 잡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면 체중이 앞바퀴 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그냥 이 상태로 코너링을 하게 되면 체중이 자꾸만 뒤로 빠져요. 그러면 앞바퀴가, 나는 코너를 돌았는데 앞바퀴 무게가 안 실리니까 코너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낮추면서 내가 앞바퀴로 무게를 이동을 하면 체중이 앞바퀴에 닿으면서 앞바퀴가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운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은 코너링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러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자전거랑 나랑 따로 가는 거야, 이게. 자전거를 먼저 보내놓고 나가 쫓아가는 거야. 네, 다운힐 하면 약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계속 연습을 해줘야 다운힐 할 때 좀 나아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팔꿈치를 굽히면 어깨가 내려가잖아요. 팔꿈치를 굽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이랑 닿아요, 팔꿈치가. 그래서 가능하면 무릎을 팔꿈치 바깥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팔꿈치를 내리면서 팔꿈치가 빠지는 거죠, 이쪽으로. 내 생각에는 코너링 할 때 내가 막 앞으로 가 있으니까 불안할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안정적이 돼요. 코너링을 내가 정말 컨트롤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바뀌어요. 한번 해보면 네. 재밌을 거예요. 계속 수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직선할 때 폈다가 코너링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좋아졌어. 빨라졌어, 이제 속도가. 그래서 꽉 낮추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몸이 뒤로 빠지지만 않는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코너를 자전거보다 내가 먼저 공략하겠다는 느낌인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내가 코너를 들어가야지, 자전거가 쫓아가면 안 되지 라는 느낌인 거죠. 다시 발을 수평으로 갈 거예요. 발 수평으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코너는 크지 않은데 발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업다운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안장이 앉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지는, 특히 다운힐에서 이제 많이 쓰는 기술들인데, 갔다가 다운, 갔다가 다운, 쭉 가다가 다운. 다운할 때는 살짝 앉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바로 일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에서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쪽 발이 내려가면 다운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이미 여기까지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체중을 내릴 게 없어. 아까 그것밖에 안 돼. 이것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수평을 올리게 되면 다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코너링 할 때 오히려 반발력을 주기에 좋은 거예요. 코너링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벡터가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나는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건 가속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속을 중력 가속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내가 체중이 위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순간 중력을 더 받아요. 그래서 그 가속으로 원심력을 막는 거죠. 막고 도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가장 강한 코너링 이 각에서 그거를 원심력을 내 체중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내가 체중을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코너링 할 때 내가 체중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내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코너링 할 때 체중이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어떻게든 낮출 수 있도록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몸이 조금씩 알기 시작하거든. 지금 코너링 들어갈 때 내가 몸을 뒤로 빼지 않고 계속 위에 있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스템이 내 코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에요. 거의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얼굴이 스템보다 뒤로 간다, 그럼 내가 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위로 해서 내가 핸들바 하고 이 부분이 내 바로 얼굴 아래 있다라는 기분으로 해서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이쪽에 들어와 볼게요. 속도와 함께 이쪽 코너를 보고, 더군다나 여기 코너가 도로 깨끗하지 않아요. 도로에서 보도블록 넘어오는 평수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면서 거기서는 체중이 빠지거나 앞에가 털리면 앞에가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정확히 이쪽을 보고 이쪽에 무게를 싣고 들어가줘야 코너가 안정하게 싹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코너 이렇게 딱 꺾기 전에 감속을 하시고 감속을 해야죠. 그리고 코너 돌 때는 브레이킹은 안 해요? 브레이크는 거의 안 했는데, 예, 브레이크를 미리 잡고 네. 코너를 돌 때는 싹 빠지죠. 이것도 이게 물리적인 이론이긴 한데 코너링 도중에 속도가 감속이 되면 원심력이 커져요. 그래서 선수 카레이싱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코너링을 할 때 엑셀을 밟죠. 아, 오히려. 가속을 하면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건 가속이거든요. 그걸 해서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는 거기서 페달링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뭐 다운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코너링 끝이 보인 페달링 들어가요. 페달링을 누가 먼저 하냐에 따라서 0.1초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속도를 붙이니까 조금 네. 속도 붙이고 하니까 네. 잘하네요. 수평. 속도를 붙이고 이게 다 끝났나요? 여기까지. 와, 끝났어. 브레이크도 그렇고 코너링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기초는 자전거 위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기술이에요. 여유 있을 때 내가 연습을 더 많이 해서 가능하면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내가 혼자 라이딩을 할 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혼자 라이딩을 하면서 코너링 할 때 밸런스가 잡힐 수 있도록 속도가 느리더라도 내가 엉덩이도 들어보고 이 자세도 해보고 좀 낮춰보고, 나 혼자 가니까 쫓아갈 거 아니니까 그렇게 연습을 조금씩 해보면
때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 파이팅.